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고 난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한 적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 내 얘기는 아닌지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해결책과 예방법까지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먹는 건 똑같은데 자꾸 살이 찌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먼저 인슐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의 에너지 배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생기는 당을 세포 하나하나에 잘 배달해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고마운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세포들이 점점 인슐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랄까, 마치 맨날 똑같은 잔소리를 들으면 나중엔 귀를 닫아버리는 것처럼요. 인슐린이 자, 에너지 들어간다, 문 열어 하고 아무리 외쳐도 세포가 문을 꽉 닫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 곳 없는 당이 혈액 속을 막 떠다니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 때문에 결국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요. 이 남는 당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요.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내 얘기인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그런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혹은 십몇 년 동안이나 조용히 진행되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이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긴 하거든요. 여기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나한테 해당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여러 신호들 중에서도요, 이 뱃살, 특히 허리둘레는 아주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거든요. 그냥 살쪘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지금 한번 줄자로 재보셔도 좋아요. 남성분들은 허리둘레가 85cm, 여성분들은 90cm를 넘었다면 이건 정말 위험 신호구나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훨씬 와닿죠? 자, 그럼 이렇게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아주 효과가 좋고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알려드릴게요. 해결의 시작은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뭘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언제 먹을지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지쳐있는 우리 인슐린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한테, 특히 인슐린한테 휴가를 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하면 누구라도 지치잖아요. 16시간 동안은 음식을 안 먹으면서 인슐린을 푹 쉬게 해주는 거죠. 그럼 그동안 우리 몸은 뭘 할까요? 에너지가 부족하네? 그럼 창고에 쌓아둔 지방이라도 꺼내 써야겠다 하면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시로 뭔가를 먹으면요, 인슐린은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이 다시 일을 잘하게 되고 혈당도 안정되고 지방도 잘 타고요.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까지 갖게 된대요. 정말 믿을 만한 방법이죠. 간헐적 단식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세요. 정말 별거 없죠? 첫째, 달달한 음료수나 과자 같은 간식부터 줄이는 겁니다. 이게 혈당을 갑자기 치솟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둘째, 밥이나 빵을 먹을 때 이왕이면 흰 것보단 거친 통곡물로. 셋째,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늦게 먹는 야식. 밤에는 우리 인슐린도 자야 하거든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매일 먹는 식사에서 딱 이 정도만 바꿔보는 거예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부드러운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콩을 더 챙겨 먹는 거죠.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실천에 대한 약속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랍거든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막 대단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큰 병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내 건강을 위해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실천해본다면 뭘 하시겠어요? 야식을 끊는 것?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